일단 이사님은 요즘 장 어떻게 보세요? 그거부터 일단 약간 총평 느낌으로 듣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너무 쏠려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뭐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저도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게 펀더멘탈 아무리 봐도 이 문제가 없거든요. 전혀 문제 전혀 없죠. 뭐 경기 침체도 아니고 지금 물론 이제 약간 매크로는 불편한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 지금 공습 또 시작했죠. 네. 네. 근데 말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3배 오르다 보니까 그 오르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다 간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올해 6월부터 반도체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어제도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쏠린 그 거래 대금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 70%에 달한대요. 네. 그냥 그쪽에 다 쏠려버린 거죠. 그런 거죠. 빠질 때도 오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급 쏠림 현상이 당연히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불안하죠. 이거 매물이 진짜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닌가. 어제도 한 증권사에서 그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춰버렸어요. 한투증권요? 네, 오늘 맞습니다. 아침에 미래세증권도 네. 비슷한 논리로 또 낮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동안 계속 상향 조정만 하다가 맞습니다. 이거 메모리 피크아웃 맞겠구나. 이제 이렇게 내용보다는 그 숫자에 좀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역대급으로 주가가 싼 건 또 사실이지만 이익에 대한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익에 대한 네,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으니까 PER을 낮춰버리는 거죠. 네. 과거에 반도체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네. 이익 좋아도 결국 이게 꺾인다. 근데 실제 그런 게 맞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ER이 무슨 상관이냐 못 믿겠다. 근데 지금 이제 레버리지 ETF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예전처럼 이런 하락 사이클이 오더라도 좀 완만하게 빠지거든요. 네. 이런 변동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좀 길게 늘어지면서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사님도 이런 변동, 이런 올해 장은 처음 보시는 장인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 뭐 그렇다고 쳐야죠. 코로나 때는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3월 전쟁도 뭐 불가피한 그런 그렇죠. 뭐 그건 명분이 이해는 하죠. 이유가 예.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단지 메모리 피크아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빠진 거 결국 이제 너무나 비대해진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하락할 때 이걸 좀 가중시키고 근데 이게 무너지면 그냥 종가까지 밀어버려요. 그렇죠. 레버리지 ETF를 추종하는 자금이 종가의 그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그 2배 하락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마 아시겠지만 투신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졌어요. 그게 아마 이제 그런 물량으로 그렇겠죠. 아무리 자산운용소가 또 거기 있다 보니까 투신 쪽에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하면 레버리지가 결국 증폭기가 된 거죠. 여기가 방향을 결정하진 않아요. 방향은 결국 이거 하이닉스 이거 이익 이제 믿어도 되나? 이게 이제 의구심을 작용한 데다가 네. 그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가 이제 증폭기가 돼서 네.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예전 같으면 적극적으로 물론 어제도 개인 투자원들이 주식을 샀어요. 근데 확실히 주식을 사는 그 강도 자체가 좀 약간 힘이 없어요. 힘이 좀 떨어졌죠. 예탁금이 한 30조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좀 이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적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수급 불안감 네. 요게 이제 겹쳐서 어제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빠질 장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시장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좀 무너져 버렸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염 이사님 판단을 이제 들어봤고요. 이제 조금 지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쏠림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귀에 그냥 네. 못이 박히도록 귀에 그냥 딱지가 붙도록 들은 얘기고 그래서 아니 뭐 너무 좋잖아. 실적이 너무 좋은데 반도체를 누구나 다 반도체를 사겠다. 물론 뭐 본주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네. 또 많이 사셔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특별히 의심될 만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를 아예 냉정하게 이 섹터를 봤을 때 이사님 보시기에 지금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는 명확하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약간 이제 이런 진통기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반도체가 이제 만약 이렇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근데 새로운 사이클로 이제 전환되는 변곡점에 좀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 사이클은 뭐죠? 이렇게 너무 좋으면 가격 저항이 일어나고 결국 수요는 언젠가 꺾일 거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뭐
용인 공장도 빨리 완공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학습을 해봤죠. 네. 이렇게 해서 공급 늘어나면 결국엔 지금 아무리 좋은 실적도 한 몇 분기 후에는 꺾여버리고 그렇죠. 심지어 적자까지 가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1년짜리.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애플 같은 기업들이 안 지키죠. 그냥 취소시켜버려요. 아니면. 안 할래? 뭐 이렇게 네, 하면 안 맞아요. 되면서요. 뭐 그러고 끝나요, 그냥. 뭐 거기 페널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다 보니까 이번 장기 공급 계약도 이제 못 믿는 거죠.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논리예요. 아, 역시 반도체는 사이클이야. 이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아. 그래서 결국 팔아야 돼. 이 논리인 거고. 이게 이제 예전에 계속 있었던 이제 그 학습 효과죠. 네. 그게 맞습니다. 하나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보는 게 이건 좀 과거랑 다르지 않나. 일단 수요처가 달라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아이폰 사면 그게 중요했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럼요. 예, 데이터 센터보다는. 그렇죠. 예, PC. 옛날에 그랬죠. 예. PC하고.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AI들 아이폰, 다 몰려버리니까. 데이터 센터로 지금 다 집중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수요인데 이것도 뭐 메타가 줄이니 많이 그랬지만 결국 교통정리 됐어요. 메타 저커버그는 더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이번 달 말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예, 거기서 다 발표하는데 이제 시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들이 진짜 안 줄이는 거 맞나? 이제 그 결과물을 얻고 싶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역시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네. 줄일 지금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도 좀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AI 사이클을 이어가야 되고 특히 지금 메타도 제가 왜 이걸 좀 약간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저커버그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3년 만에 자기 트위터죠. 옛날 지금 X죠. X 계정을 딱 열어가지고 3년 만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 이번에 이제 메타에서 그 뮤즈 스파크 1.1이라는 이제 AI 모델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오픈 AI가 챗GPT 챗GPT 같은 이런 거예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동안 메타는 뭐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기다. 나도 너네들과 한번 경쟁해 보겠다.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하겠다. 네, 하겠다. 근데 그러면 이게 엄청난 컴퓨팅 수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토큰 이제 토큰이라 그러죠 보통 예. 이 토큰 비용을 절반으로 깎아버리겠다. 아, 가성비 있게 우리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성능은 아닌데 이런 모델을 원하는 기업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딱 그 포인트를 그 찾았고요. 가격.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AI가 우리가 그냥 여러분도 뭐 제미나이나 이거 쓸 때 이렇게 이게 이 버전을 골라서 하죠. 뭐 예. 3.1, 3.5 보통 최고 성능에 놓고 쓰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맞는 것들을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너무 아주 깊은 리서치할 때는 최고 성능. 그다음 일반적으로 뭐 요약할 때는 좀 저성능.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다 최고 다 성능. 좋은 걸로 예. 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토큰 비용이 비싸면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AI가 업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의료에도 쓰일 거고, 뭐 자동차. 그럼 거기마다 가성비 있는 걸 원하는 데가 있고, 기업마다. AI 스타트업은 가성비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대규모로 필요한 리서치 기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폭발을 할 텐데, 그러면 고성능 모델, 중가 모델, 저가 모델로 나눠져요. AI 근데 모델조차도 지금은 다 우리가 고가 모델만 얘기해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메타는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그러니까 딥시크가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를 이제 메타도 아, 중국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시장이 있으니 예. 차라리 그거를 걔들한테 뺏기지 말고 중국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들도 있을 테니 그거 맞아요. 시장을 우리가 좀 차지하자. 근데 메타의 전략은 그래도 성능은 어쨌든 높여요. 옷 좀 높게 하고 높이는데 가격을 가격을 낮춰요. 싸죠. 예, 제일 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투자를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어제도 뉴스 나왔죠. 메타가 데이터 센터 용량 더 늘리겠다고. 예, 그게 맞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팩트인데 우리는 이제 빠지는 주가만 보고 그냥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팩트는 이거거든요. 네. 여기에 주목하면 사이클도 바꾸고 데이터 센터 수요 줄 가능성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금 고객들이 5년짜리 계약 맺자고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재요. 근데 옛날과 다른 게 페널티가 들어가요. 선급금을 먼저 줘야 돼요. 그렇죠. 약속비. 첫 번째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했던 얘기 뭐냐면 선급금을 주는데 이건 일단 담보물이고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면 다시 돌려줘요. 네, 보증금처럼.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없었죠. 네. 그러니까 뭐
나 그냥 이제 별로 수요도 줄고 해서 안 할래. 그러고 이제 취소해버려도 아무 문제 아무 없어. 뭐 페널티가 없는데 이제는 그 적절한 보증금에다가 가격도 상단 하단을 이제 약간 이제 정합니다. 네, 네, 하단은 요만큼 오팡 안 좋으면 그러면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각각 있어요. 좋은 점은 이런 불황이 와도 이 높은 이익률이 유지돼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좋아요. 이익이 그러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굉장히 유지가 안정적인 되는 거고 거죠.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되게 옅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플럭추에이션이 네. 확 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TSMC처럼 되는 그런 거고. 거죠, 그렇죠. 이건 네. 최태원 회장이 직접 했던 얘기예요, 실제. 네. 근데 안 좋은 점은 그래서 어제 한투에서 이제 목표가가 아니라 추정치를 낮춘 게 네. LTA 이거를 이제 장기 계약을 맺으면 이 더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게 막혀요. 위가 그렇죠. 막혀요, 위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더 수익 낼 수 있는 걸 못 내네. 이제 이거 안 좋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안정성이냐, 업황 좋을 때 더 수익을 내냐 이 싸움을 하는 건데 저는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전자 후자보다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왜 이렇게 계속 트레이딩만 하려고 하겠어요. 그동안은 장기 투자를 못했던 게 잘 하다가 한 번씩 뒤통수 맞아버리면 맞아요. 너무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걸로 좀 바뀌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여전히 사이클. 저 같은 경우는 바뀌었다. 이 진통기예요. 근데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는 맞겠죠. 그쪽으로 갈 텐데. 그래서 제 논리가 맞으면 PER이 지금 삼성전자 6배인데 10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밸류를 올려줘요, 당연히. 그렇죠. 예, 사이클이 옅어지니까. 근데 시장은 아직도 이제 그거를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왜? 아직은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 달 말이 왜 중요하냐면 빅테크 실적 다 몰려 있죠. 삼성전자 확정 실적 그렇죠. 나오죠. 예, 예. 하이닉스도 그때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그것들을 들어보면 이제 명확한 그림이 나오죠. 이거 진짜 사이클이 옅어지고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다시 8월에 또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우려했던 대로 가면은 시장은 물론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금 미리 많이 그것도, 빠졌잖아요. 이미 선반영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데미지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 그렇게 되면 주가 오르기가 쉽진 않아지겠죠. 그렇죠. 그거는.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어떤 방향이더라도 하락을 볼 필요는 없고 좀 이제 회복되는 쪽으로 보시되 결국에 방향 자체는 그 7월 말에 사람들이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이 기업들이 듣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나오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날 그럼요. 돼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고 난 확인하겠다. 예,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뭐 지금 적극적으로 분할 사는 매수를 거예요. 뭐 해도 된다는 적극적으로 얘기잖아요. 사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난 좀 확인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후에 이제 분위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또 주가 많이 올라갔을 그럴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위험 대비 보상입니다. 내가 지금 위험을 안는 이상 그 보상은 더 클 수 있고 대신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게 반대로 갔을 때. 그래서 적절한 의사결정은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저는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결국 사이클로 갈 거냐. 아니다. 나는 이번 사이클은 AI는 진짜 바뀐 것 같다. 요걸 이제 이 투자하신 분들이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많은 전문가들 의견 잘 청취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거는 사실 지금 의사결정에 오히려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투자하실 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민의 근거는 고민의 기준은 어쨌든 펀더멘탈로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도 여미사님 쭉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펀더멘털엔 훼손이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생긴 거니까 지금 나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그런 분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 찜찜한데 빅테크 실적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좀 네. 보고 갈까? 그런 분들은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뭐 50% 100% 오르겠습니까? 네, 뭐 쉽진 조금 한 않죠. 1, 20%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저는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귀에 좀 쏙 들어왔던 게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고민 안 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이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수급 문제입니다. 앞서도 이제 레버리지 ETF 말씀도 좀 하셨고
이 같은 쏠림이 이렇게 명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의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조차도요. 이게 이렇게 쉽게 과연 풀릴까라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가 결국엔 이제 이런 변동성을 만들었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있지만 홍콩에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이번에 또 하이닉스가 상장했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생긴다면서요. 미국에도 2배짜리 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나라들은 원래 이제 또 금융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네. 2배 종목 레버리지 ETF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 규모도 큰데다가 그렇게 쏠리질 않아요. 그쪽 그 그러니까요. ETF 나온다고 본주보다 더 거래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투자자들이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오히려 막 거래대금 측면에서 막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게 거래대금이 폭발하다 보니까 네. 이 본주 거래대금보다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전체 그 시가총액 있죠. 이게 지금 더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다만 그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배짜리보다는 2배짜리가 빠른 수익을 또 안겨줄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사실 포모도 좀 그렇죠. 있었고 네. 그리고 어딜 봐도 삼전닉스보다 좋은 종목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저평가돼 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쏠렸는데 결국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건데 네. 이 쏠림이 새로운 수급에 의해서 갔으면 좋았는데 기존의 다른 종목을 팔고 가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망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인기가 시그러들거나 아니면 규제라는 건데 사실 저는 규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거 규제도 어차피 해외에도 또 있기 때문에 뭐 예탁금 정도 올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올려서 약간 열기를 좀 쉽게 하는 건 좋은데 과도한 규제보다는 결국 그냥 자정작용. 저도 전적으로 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규제한다고 해결될 거면 진작 규제해서 그럼요. 뭐 없어졌겠죠. 근데 네. 그런다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날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금은 누가 또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기가 시그러들어야 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제일 안 좋은 방법으로 인기가 좀 식고 있어요. 이게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실제로 좀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안 좋은데 결국 그게 좀 나와버렸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인기가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충격파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평소보다 이게 그 변동성이 좀 작아요. 네. 예전보다는. 지금 물론 네. 이제 오전 한 50분 지났으니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랑 비하면 확실히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돼서 며칠 변동성 줄면요. ETF에서 돈이 계속 좀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좀 이걸로 인한 수급 악화가 좀 조금 일단 완화될 해소가-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좀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이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예, 근데 어제 갑자기 하이닉스를 네. 그렇게 밑으로 밀어버리니까 그게 좀 다시 역효과가 나긴 했지만 오늘만 보면 또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좀 레버리지 ETF로 인한 그런 변동성의 끝 조금 이제 정점은 조금씩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말씀,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수급 관련된 말씀 다 들어봤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 시장 상황 관련돼서 부정적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이게 좀 이런 어떤 위기 상황, 과도기 상황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탄탄하게, 좀 차분하게 잘 극복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